뼛속부터 엄불교 집안이 아니었나 싶어요. 대대로 한 50여 분이 출가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언제 이론상 서문을 애웠는지 언제 반야심경을 애웠는지 전혀 기억이 날지 않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애워지게 되고 정산조사님은 큰 따님이신 예. 승타원 송영봉 아, 교무님이셨어요. 그러셨군요. 일생 중에서 참 제일 행운 중에 행운이 스승님 첫 교무님을 잘 네.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남들은 한 번 하기도 힘들다고 하는 이런 신축 불사를 여러 차례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것은 절대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 음으로 양으로 진리의 가문과 모든 대중의 협력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그때 대산종사님 그 법문이 떠올랐어요. 간절히 원하면 되어지고 끝까지 구하면 얻어지고 정성껏 힘쓰면 되어지나니라. 정말 내가 정성을 다 해서 늘 이제 자선 끝나고 제가 성탑 참배를 하는데 네. 먼저 대주사님 성령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해상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일평생 지극한 서원과 공심으로 교단을 위해 헌신 봉공해 오신 녹타원 조효경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삶과 추억 W에서는 교무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여러 소중한 추억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녹타원님께서 이제 원불교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일평생을 이제 전무 출신의 길에 공직해 오셨는데 어떻게 원불교와 만나졌는지 그 이야기가 참 많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녹타원님께서는 집안이 대대로 원불교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인연관계가 되시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전무 출신을 함께 하시고 계신 인연들이 있으신지 그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아마 뼛속부터 엄불교 집안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제 증조 할아버지도 엄불교를 다니셨고 아, 특히 네. 저희 그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되시는 예. 해산 조원선 할아버님이 네. 아마 대종경 변호품 29장에 예. 긍긍을 예, 그 질문을 질문하셨던 예, 선생님. 하셨었죠. 아, 예, 예. 그 그 어른이 어른이. 저희 아, 해산 예, 조부님이셔요. 할아버지셨어요. 예, 네. 예. 그러시고 또 교단품인가? 네. 교단품 11장에 네네. 나오시는 응산 예. 이완철 할아버님이 아. 저희 애할아버님이세요. 아, 친외할아버님이세요? 그렇죠. 아. 친 어머니의 아버지시니까 아, 그러세요? 친애할아버지.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예. 또 다른 또 여러 어른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많으시다면서요. 예. 저희 아버님도 출가를 하셨어요. 아. 명산으로. 네. 그 아버님도 출가하시고. 저 직계로는 네. 저희 바로 친언니 되시는 갑타원 조영진 네네네. 교무도 했고 네. 또 남동생인 예. 가산 조대성 교무도 했고 네. 저희 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여동생은 또 그 정토회가 됐어요. 아. 그리고 최경도 교무님 정토가 아. 됐어요. 아, 그런데 그러시구나. 그 최경도 교무 예. 그 아들인 네. 최덕문 교무가 네. 또 전무신을 했어요. 그래서 친가로는 아. 그렇게 할아버님 때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애가로는 또 엄청나요. 덕불산에 그 대절이라고 하는 저기가 있는데 신흥부락이라 하면 다 유명하게 엄불교에서 아실 정도인데 영광 그러니까 신흥 이씨 혹시 집안들이 다 외가 쪽이시구나. 예. 아. 이게 신흥에서 한 50여 분이 예. 출가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도산 이동한 예. 저희 응산 할아버지 바로 형님이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응사님을 비롯하여 고사님, 네. 예사님, 네. 범사님, 아. 또 민사님, 종사들만 해도 어휴. 많고 저희 또 친이모님이 두 네네. 분이나 출가를 하셨어요. 아, 이모님은 누구시죠? 이모님은 네. 좀 큰 이모는 네. 일찍 49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혈압이 높으셨던지 네. 그 상타원 이태연 네. 대봉도시고 네. 그리고 정타원 이정은 아, 종사님이시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촌 이모로는 네. 성타원 네. 이성신 아. 또 이정만 네. 이순석 아이고. 참 많으십니다. 이모님들도
그래서 대대로 한 50여 분이 출가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네네. 그렇게 원불교 저기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고향이 신흥이신 건가요? 그 영광. 신흥은 좀 더 산골로 들어가고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연촌부락이라고 네. 좀 시천리에서 조금 이렇게 나온 예. 거기가 지서도 있었고 학교도 예. 있었고 예. 그런 곳이었어요. 신흥하고 연촌하고는 가까운 지역이죠. 아, 그러면 예. 교당은 어디로 다니셨어요? 신흥교당으로 다녔죠. 아, 교당은. 아마 신흥이 우리 네. 교단 역사에 아마 한 3번째인가로 된 교당일 거. 역사가 깊은 교당이죠. 유서가 깊고 네. 그래요. 그 교단 내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신 대선지님을 이제 외 조부님 그리고 조부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어렸을 적 시절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집안 그 분위기나 어렸을 적 성장하셨을 때 분위기는 어떠셨는지 또 어떤 그 재미있는 또 일화가 있었는지 어렸을 적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원불교를 믿고 예. 할아버지가 출가를 하고 그러니까 예. 아마 정통적으로 원불교 예법에 따라서 예. 쭉 제사도 지내오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음. 도산 이동환 선생님 그 중매와 네. 저희 할아버님 역할로 해서 네. 그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예. 영산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송벽조 어른께서 음. 자네 내일 남부 가세 그러시더래요. 아. 그래서 이제 따라오셨더니 무슨 보따리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어른님 그랬더니 네. 자네 내일 장가 가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랬죠. 그래가지고 원불교 예법은 그렇게 특히 뭐 가마를 탄다든가 말 타는 것도 아니고 교당에서 간략하게 결혼식을 하는 거라 해서 네. 저희 아버님이 걸어가시고 네. 어머님은 가마도 안 타고 신흥교당에서 네. 혼례를 치르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그 어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대노하셔가지고 네. 저 가마는 언제 쓰려고 그러냐 네. 이때나 써야지 네. 해가지고 그 가마를 그냥 불태웠다고 그런 말씀 있고 우리 증자할아버지도 참 섭섭해 하셨겠죠. 네. 말 타고 근데 그 고을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부자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말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꼭 그렇게 원불교 예법에 따라서 이렇게 결혼식을 해야 되냐 할 정도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제사가 돌아오거나 그러면은 그 교무님을 초청해서 네. 그 대청에 법신부를 모셔진 그런 법당이 있거든요. 네. 그 법당에서 음식은 준비했으나 음식을 차리지는 않고 제사를 모셔요. 모시다 보면은 이제 독경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반야신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작은아버지를 아제라고 그래요. 그게 저희들이 어릴 때 네. 그 반야신경을 내용도 잘 네, 모르고 그런데 네. 아제아제는 뒤에 알겠더라고. 그래서 네. 아제아제, 큰아제, 작은아제 그걸 따라서면서 우리가 얼마나 웃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그 원불교 의식 속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언제 이론상 소문을 애웠는지 언제 반야신경을 애웠는지 전혀 기억이 날지 않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애워지게 되고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합장하고 우리는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합장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네. 좀 이상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전형적인 원불교 가정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 경산 조희열 선지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언제 출가를 하셨고 어떻게 또 인연이 그러니까 되셨는지 그 결혼하시기 전에 출가하신 건가요? 교사를 잘하는 네. 그 교무님 서문성 교무님이 네네. 저그 교사 내역을 보다 보니까 최초 학생이 저희 아버님이더래요. 영산학원 선원의 최초 학생이.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시다가 네. 아마 6.25가 터져서 저희 할아버님이 악상을 당하셨어요. 소작인들로 인해서 그랬던지 그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가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저희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다시 또 출가를 하시게 되었었어요. 특별한 이제 인연이 있으셨죠, 여러 가지.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광에서 어린 시절 보냈을 때는 아버님께서 가정 생활을 하고 계실 때였네요. 그렇죠. 좀 하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6.25를 제가 5살 때 아마 6.25를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25 때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예, 예. 그때 우리 증조 할아버님 8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그 이사 이렇게 피난을 잘 못 다닐 때가 많으셨어요. 네. 피난 못 다니니까 저희가 같이 이제 그 피난을 겪고 그래 밤에 반란군이 돌아와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막 이렇게 발로 차고 말도 이제 소도 가져가고 돼지도 가져가고 쌀도 퍼가고 막 그래요. 그런 때는 가만히 있었대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가만히 있고 저도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새벽녘에 되면은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은 저희 할아버님이 증조 할아버지죠. 네. 아가 무슨 사람 갔냐? 그랬대요. 그러면 저도 따라서 엄마 그 사람들 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서러웠다고 그래요. 아, 생명이 사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소중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구나 싶으니까 많이 서럽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더 격하게 또 동난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피난을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기억으로는 호롱불 있잖아요. 예. 호롱불 하나 들고 눈 났을 때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서 피난. 영광 읍내로 피난을 갔던 예. 기억이 나요. 아, 피난도 경험을 예, 하셨군요. 예. 네. 그때 아마 그쪽이 더 굉장히 그 6.25 동난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도 9살 넘어서 갔거든요. 네. 그때는 그것도 제가 좀 어린 편이었어요. 다 15, 아니 20살 막 그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시구나. 예. 그 녹타오님께서 어린 시절 신흥교당을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네. 신흥교당은 이제 맨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불보살들이 많이 나오신 신흥이 씨에서 전무 출신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다른 또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교당 그때는 분위기가 신흥교당에 어떠셨는지. 예. 서 모든 그 마을의 문화를 네.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아, 어릴 때 예. 제가 언제 영산에서 봄소식이를 불렀는지 하여튼 다 애우고 음. 또 다른 성가들도 많이 이렇게 애우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집하고 작은 집에 텃마당이라고 큰 마당이 있었어요. 네. 거기다가 연극 무대를 음. 차려가지고 음. 노래도 부르게 하고 연극도 하게 하고 그래서 신흥교당에서는 아마 교부님들이 오셔가지고 야학도 가르치고 그러셔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 신흥 고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출가를 더 많이 하게 됐지 않은가. 신흥 20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신시도 거의 다 있었고. 원불교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도 그 고을에는 네. 교회라는 것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정도로 거기 원불교 문화가 깊이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렇구나. 예. 그러면 녹타오님 입교는 언제 하신 거예요? 입교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익산으로 어렸을 때 하지 않으셨네요. 예. 예. 그냥 자연스럽게 예. 그 저기 됐던 것 같아요. 어. 입교를 안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 녹타오님께서 그 신흥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그 익산으로 이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어느 때 이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다시 또 재출가를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저희 그 상타원 이태연 이 큰이모님이 굉장히 자상하시고 네. 우리 어머님 같이 그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아. 어머님이 오셔서 그 큰이모가 오셔서 네. 아무래도 니네 가정들도 다 익산으로 이사를 해야 되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들 이사를 해서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립교당을 다니게 됐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정타원님 이름으로 입교를 그때 입교를 했고, 하시고 고등학교 이제 학생의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원효고를 네. 다니게 되는데 아. 원효고에 가면은 네네. 젊으신 헐만한 그런 사람들은 네. 교장 선생님이 네. 불러갖고 네. 꼭 끝날 무렵에 네. 그 당신 방 청소를 시키고 네. 당신 심부름 시키고 어.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 아 저렇게 교장 선생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니까 음. 젊으신 해야 되는가 보다. 어. 그것이 퍽 자연스러웠어요. 아, 그 교장실 청소 담당은 전무 출신 예비 이제 지원한 사람들 그 특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기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젊으신 출가
연원을 예. 다 교장선생으로 했어요. 아. 교장선생이세요. 제 아. 출가 2년은 저기에서. 그런 과정을 예, 겪으셨군요. 예. 근데 그때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집안 가족들은 또 뭐라고 하시던가요? 언니가 했으니까 동생은 네. 안 해도 되겠다. 사회로 나가서 예. 교대를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교직에 있어도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아쉬움을 많이 가졌죠. 그러나 제가 또 이것이 당연한 길이다 하는 생각으로 운명처럼 제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망설임 없이 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간사 근무도 안 하시고 바로 교학과에 들어가셨다면서요? 네네네. 그랬어요. 네. 교학과에 들어가셔서 또 기억에 남는 일들은 또 어떤 일들이 있으실까요? 그 언니가 없는 또 그 동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저희가 또 한복을 입었었어요. 네. 동전 어떻게 달 줄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생소하고. 네. 그럴 때 언니 이렇게 음. 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참 미안해서 아, 꼭 조영진 언니 제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학교 다니셨어요? 그렇죠. 아, 언니가 3학년 때 우리가 네. 1학년. 1학년에 들어갔던 것 아, 같아요. 이게 2년은 그러셨구나.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그 학년들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 합숙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강대학에서 무슨 운동회가 있다든가 체육대가 네네. 있다든가 그럴 때는 굉장히 단합심이 강하지요. 음. 그래서 미리미리 음. 다 응원 연습도 하고 운동 연습도 먼저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배구나 응원이나 그런 것을 1등으로 다 석권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달리기를 참 잘했었어요. 아, 키는 그러셨어요? 작아도. 그래서 개주에 네네. 선수로 나가고 핸드볼 선수도 같이 오. 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근데 하여튼 우리 학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학생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응원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3학년 되고 4학년 되면은 우리가 이제 높은 학년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외부에서 기빈이 오시거나 그러면 예. 그 우리 학생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음식을 네.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앙청구 손님이요? 이제 기숙사에 오셨던 손님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우리 종타원님이 종타원 이선정 교부님이 수월이는 아니라도 네. 솜씨가 있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예. 이제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는 마요네즈 소스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네. 기름에다 달걀로 이렇게 네네. 노른자로 이렇게 마요네즈 네. 소스 하는데 예. 둘이 나하고 이 수영교하고 저하고 계속 젓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 돌려요. 네네네. 행이라도 이쪽으로 가면은 다 예, 이렇게 안 흐트러질까 되죠. 봐서 네네네. 얼마나 이렇게 돌리는데 네. 돌려갖고 마요네즈 소스를 만드는 것은 알았는데 네네. 그 뒤에 요리를 어떻게 해서 누구를 대접했는지 어쩐지 한 번도 맛본 적도 한 번도 아. 없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밑에서 그냥 허드렛 일들은 허드렛 일만 다 우리들이 보조 다 하시고 했죠. 그때는 또 참 네. 또 교단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음. 간식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요네즈도 귀할 때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 막 가려고 하면은 이만한 바구리에 누룽지가 있더라고요. 네. 누룽지가 어떻게 새카맣게 가마솥에다 하다 보니까 밥을 하다 보니까 새카맣게 있으면은 처음에는 그냥 번둥만둥하고 가는데 두 번째 수업이나 끝나고 오면 얼마나 궁금합니까? 네. 그럼 그 누룽지를 다 긁어서 먹기도 하고 아, 콩나물국 끓여준 것이 최고 그때 음. 저 대접이었어요 우리한테는. 네. 그럼 이제 콩나물 이렇게 노란 밖에서다가 끓여서 주면은 그냥 그 얼마나 그것을 그한 가닥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요. 아, 그러니까 어려웠었던 그런 시절이라 더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남달랐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싶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다 누구 언니 그랬지 네. 누구 교란 말을 않고 아, 뭐 누구 언니 아. 누구 언니 다 언니라고 그러고 친가족, 동생이라고 그러고 가족처럼. 친형제처럼 네.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지내고 아. 조금만 옷이 길다든가 짧다든가만 그 즉석에서 일로 오라 해서 이렇게 지적해주면은 고쳐주고.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 그게 남녀 관계도 굉장히 유별해갖고 네.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을 네. 경계하신 선배들이 또 많이 계시고 네. 그랬었어요. 이제
근데 교학과 4년이라고 하는 예비 교무 시절을 재미있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전무 출신으로 출가를 하신 다음에 처음 발령받은 곳이 원남교당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원남교당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정말 교단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거기서 담당한 그런 그 대표적인 교당이기도 하잖아요. 그곳 그 교화 상황은 어떠셨는지 그때 당시에 겪으셨던 여러 일들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온 게 56년에 네. 원남교당으로 발령이 됐는데 55년에 네. 아마 저기 그 교당 봉불식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때 당시로 원남교당은 서울에서 최초로 아마 현대식 그 콘크리트를 지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243평 아. 그 큰 평수지요. 네네. 예, 거기서 최초로 아마 종법사님 모시고 수의단에도 하시고 아.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음. 제가 부임할 당시에 했다는 그 정토님들 네. 그러니까 그 대사모님도 그때 계셨던 것 같아요. 아, 예. 대사모님도 계시고 손님들이 이제 빈번하게 많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중에 제가 이제 갔었어요. 근데 네. 그때가 또 55년에 음. 그 서울회관이라는 네. 회관을 그 신축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짓다가 어렵게 되어가지고 그 남한강 사건이라고 해서 수습을 늘 네. 하게 되는데 네. 그 수습의 네. 모든 회의 진행을 대책회의. 아마 네. 예, 대책회의를 네. 우리 원남교당에서 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네. 서울 사무소라 해도 음. 사무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 사무소 소장으로 상산 박장식 조사님이 계셨어요. 예. 네, 그분이 계시니까 모든 손님들도 많이 음. 오시게 되었고 또 그 병원이 그때는 원대 병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에 아주 인근에 있거든요. 네네. 원남교당이. 바로 옆에 있죠. 네. 네네. 이게 병원에 오신 분들은 다 저희 음. 교당으로 오신 것 같았었어요. 음. 제가 어느 때는 저녁에 손님들을 17번 식사 대접을 할 때도 있었어요. 17번씩이나요? 17번씩이나. 그 정도로 많이 오시는데 우리 공타원 조정건 쌤도 네. 이제 저 있을 때 마침 그때 그 투병하고 있는 중이셨는데 그러셨군요. 그때 아마 원자력 치료인가 그 방사선 치료를 받고 네. 계셔서 네. 저희 객실이라고 하는 그 방에서 늘 이렇게 계셨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 그분이 계시다 가신 뒤에 네. 또 참 우리 교단에 기대해 주라고 네. 약대 2대 약대 졸업하시고 아. 교수로 원대 예. 교수로 있는데 머리가 아프시다고 음. 검진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검진하시다가 백지명 선생님. 백지명 선생님, 네, 천타원 백지명 선생님 검진하시는 중에 뇌암 판명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빈소를 거기다 차리셨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각산 신도영 선생님이 어디 아마 강습을 맡았다는가 피곤하시니까 뭐 하이자에서 나오는 그 피로 회복 주사를 맞으시다가 어떻게 잘못됐든지 위급한 상황에서 서울대 병원에 오셔가지고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 어른 빈소도 교당에다 차릴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남한강 수습위원회에다가 그런 어른들이 하여튼 빈번하게 이렇게 늘 오셨었어요. 많이. 그래서 저는 또 영어 교전을 네네. 우리 아타원 전팔근 선생님이 또 하시고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손님들이 많이 이제 다녀가셔도 나중에 처음에는 그 손님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도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한 식구가 되니까 네. 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지내시고 나중에 또 우리 중앙훈련원도 짓게 돼서 예타원 법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많이 또 계실 때도 있으시고 그랬었네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속에서 제가 아마 그 가방 들고 갔던 것도 1년도 넘게 못 굴렀던 것 같아요. 제 방이 따로 없었었어요. 제 방이. 그 정도로 바쁘게 이렇게 다니고 살았는데 제가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로 아마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보다 하는데 하루는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로 수벌이 이제 선은 언니이신데 네. 하리영 교무님이 우리 미리 보육원에서 근무하시다 오셨더라고요. 예. 그러셨는데 네. 그분은 또 얼마나 또 거기서 열심히 살으셨던지 발바닥이 네. 완전히 공이가 백이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바라뵙고는 제가 많이 이한을 삼으면서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난 여기서 많은 또 이렇게 어른들하고 인연 작품 타는데 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이한을 또 얻게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첫 부임지인 원남교당에 부임을 하셨을 때 어떤 어른님을 모시고 계셨나요? 정산조사님은 큰 따님이신 예. 승타원 송영봉 아, 교무님이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때 아마 40대 초반이셨던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엄청나게 큰 어른으로 저는 그러시죠. 네. 아니, 정말 이 교당 자체가 교단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 큰 스승님이신 또 승타원님을 모시게 됐잖아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큰 어른님을 모시고 살면서 많은 배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분의 신법이나 법력이나 또 설통을 하셨다고 할 정도로 참 설법도 잘하시고 그런데 네. 그 참 신법이 후진들을 애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비스럽기가 친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생 중에서 참 제일 행운 중에 행운이 스승님 첫 교무님을 잘 네.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분은 이렇게 금기 따라서 이렇게 네. 지도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때 슬하에 우리 저기에 감원도 계셨고 또 이렇게 우리 김범령 교무님이라고 네. 저희 또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분은 이제 전체 이제 살림을 도맡아서 많이 해주시는 어른이고 네. 참 천진하시고 보살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잘못했어도 음. 저한테는 덜 꾸중하시고 그 교무님을 꾸중하셔도 그 교무님은 그것을 하나도 그냥 섭섭하게 안 받아들이고 조금 있다가 또 과일 챙겨서 이렇게 가시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그때부터 이렇게 좀 내 주장이 좀 강했든지 야 너는 왜 이렇게 문을 탁 닫냐 하면은 그것이 고칠 때까지 그 말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알으셨던가 한 번 꾸중하시고는 그들은 좀 꾸중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 나를 당신은 지도 밖으로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가 할 정도로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더 챙기셨겠군요. 다시 마음을 네.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 그랬던가 봐요. 근데 동기들도 그때 많이 있었잖아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 또 함께 서울에 많이 인연들이 좀 계셨나요? 네. 아마 그 한남동 수도원에는 목타원 네. 이수영 교무님, 네. 건타원 이건인 교무님이 우리 서울 사무소에 서울 계셨고, 사무소에요. 종타원님 네. 아마 종로 계셨고, 네. 우리 또 이해강 교무님이 네. 정릉 계셨고, 아. 우리 또 김상은 교무님이 네. 그 도남동에 계시고 아. 그랬었어요. 근데 또. 교무 훈련 나러 가시면은 네네. 모처럼 애출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처럼 한 번씩 만나가지고 네. 청년들한테 등산복 빌려갖고 등산도 간 적도 있어요, 몰래. 근데 아마 우리 해강 교무는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교무님한테. 근데 우리 교무님은 아르신데도 네. 그것도 혼을 안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것도 참 큰 행운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죠. 녹타원님께서 그 승타원님을 모시고 원남교당에서 교화하셨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저는 이제 다른 교무님을 모시지 않아서 네. 모르긴 하지만은 예, 예. 우리 승타원님은 굉장히 교화력이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설법도 잘하셔서 그 시간도 탁탁 타임에 맞게 교전의 바탕에서 해서 그때 아마 우리 신타원님으로 또 지금 고문국 그런 어른들이 그때 더 깊은 신심이 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반 교화도 참 잘하셨지만은 또 연원교당을 네. 그때 지금 이제 전농교당이죠. 네. 네네. 그리고 안암교당 예. 또 상주에 예, 예. 그 교도님 한 분이 친정이 상주였어요. 김영태 씨라고. 아, 예. 그분을 인연으로 해서 상주에 교당을 내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교도 훈련을 정기적으로 나셨었어요. 네. 나시면서 또 아쉬운 점이 교도 가족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어려법회를 개설해가지고 연합법회라 해서 네. 교도 자부님들이 정말 그때는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참 많았네요. 그렇죠. 예. 문화적으로, 정말. 재정적으로 참 뛰어난 그런 교도님들이 참 많으셔서 제가 네. 듣기만 해도 네. 삼성에, 한진에 그런 분들이 계셨고, 문화적으로도 우리 박용철 시인, 조지훈 씨 부인, 예. 또 조병아 씨 부인, 하여튼 그런 음.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분들이 참 많으셨네요. 이제 그런 분들을 다 감화시킬 정도로 설법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아마 신타원님 자제분들이 눈빈이라고 불교에 예. 청년 모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있는데 우리 승타원님이 설법을 잘 하신다고 자녀들한테 말씀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 눈빈이에서 우리 승타원님 초청해서 네. 또 법회도 보시고 네. 부산으로 강습도 다니시고 아. 할 정도로 바쁜 와중에서도 당신의 몫을 정말로 성실하게 잘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회도 좀 활발하셨다면서요? 청년회가 집 짓는 동안에는 네. 이제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이 합동으로 이제 좀 보셨던가 봐요. 네. 그러다 이제 교당이 완성되니까 이제 승타원님이 청년을 인수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청년회가 얼마나 활발해서 한 200여 명이 많이 나오면 그럴 우와. 때도 있고 150명 보통 네. 그렇게 나오시는데 네. 주로 실력이 짱짱한 연고대생들, 서울대생들이 많아서 예. 지금도 그 원대 교수로 있는 박종주 교수라고 네네네. 있지 네네. 그분이 청년회장도 예. 하시고 아. 또 박태선 또 예. 청주대 교수인가로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체적으로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 KBS 홀에서 네. 또 이렇게 발표도 하고 아. 그럴 정도로 참 정말 그랬네요. 활발하셨네요. 네, 활발했어요. 이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결혼해도 연애는 하지 말자 그러더니 또 쌍쌍으로 또 결혼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아마 박정주 교수가 대표적으로 네네네. 그랬거든요. 그 김봉민 교수랑. 네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또 교화 현장을 에서 이제 교화를 하다 보면 또 그 기억에 남는 또 교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첫 부임지라 여러 가지 생소한 분위기 속에서 그 교화 현장에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교도님들은 또 어떻게 또 녹타원님을 대하시던가요? 그렇죠. 제가 원래 내성적이고 소심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도들 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어려웠죠. 근데 그 교무 강습이 그때는 교무 강습이라겠어요. 우리 이제 교무님이 교무 강습을 가면서 나보고 일반 법회를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마음으로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법회 설교를 딱 올라가니까 우리 그 최행덕 교도 부회장으로 계셨네요. 네. 그러니 앞에 딱 앉아 계시고 저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면서 제가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설교를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얼마나 어설프게 했겠어요. 하고 내려왔더니 제 등을 떠닥거리면서 오늘 참 설교를 잘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큰 교무 될 거라고 이제 그러신 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 어른이 대단하신 어른인데 그때 아마 사범대학 나왔고 학교 교사로도 계시고 하던 어른이시거든요. 네. 신한제분 또 사장 사모님도 되시고 이제 그런 어른이신데 그분이 격려해 주시니까 제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신감과 용기가 그때 나더라고요. 그리고 박용철 그 시인의 또 사모님이신 네. 그 임정환 교도가 계셨어요. 네. 그분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좀 문화에 가까워가지고 네. 좋은 음악이나 좋은 무슨 시화전이나 있으면은 꼭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네. 저희한테 이렇게 견문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그 어른도 잊을 수가 없고 참 교도님 한 분 한 분 보면은 참 그렇죠. 소중하고 고마운 네. 분들이 많지요. 철이 없는 그때 뭐 불과 25, 26 아유. 그런 때 부임했으니까 네. 얼마나 어렵겠어요. 첫 부임지라 그래도 그때 네. 기억이 좀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인상도 깊고 네. 그때는 네. 이 작은 것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그렇지요. 네. 그럴 텐데 네. 그 원남교당에서 지금 현재 방배교당의 전신인 흑석 선교소로 또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네. 어떻게 그쪽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때가 원기 60년일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승타원 종사님
상산종사님, 예. 초타원님, 예. 백상원 선생님. 네네네. 초타원님 미리서 이제 가셔서 조금 어느 정도 기초를 다져놓고 두 어른을 그 교령으로 또 이렇게 모시고 가게 되었었어요. 아마 미국으로. 그때, 그러니까는 갑자기 중간 인사기도 아닌데 저희들이 법령교무님하고 저하고 뜨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조진숙지라고 하는 교도님 한 분이 네. 사갑 기념으로 저 애발산동에 논을 좀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급히 이제 팔다 보니까 그때 그것이 145만 원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 14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얻다 보니까 흑석동에다 얻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흑석 선교소를 아마 6월 달에 얻어가지고 가게 되었죠. 그래서 개척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원남교당 연원교당이 그렇죠. 건가요? 원남교당, 연원교당이세요. 아마 상주교당 다음으로 그 방백교당 전신인 흑석교 선교소가 승타원님이 첫 법회도 못 보고 가셨어요. 그 교당을 내놓고 급히 그렇군요. 가시느라고. 그 부교무 시절을 언남교당에서 하시고 바로 이렇게 선교소로 발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개척교당이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자신이 없고 그랬죠. 네네. 예, 어떤 과정이 좀 있으셨어요? 개척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좀 스승님이 옆에 계시면 많이 또 힘도 될 텐데 예.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 장타원 김현덕님이라고 예. 그분이 이게 우리 승타원님은 참 교화를 높은 데나 밑에나 늘 평등하게 하시는데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많이 챙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장타원이라고 하는 그 김현덕님은 하곡동에서 거기까지 다니셨어요. 그분을 딱 지목하시면서 이 어린 교무를 좀 많이 도와서 앞으로 개척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흑석동으로 갔는데 그분이 정말 큰 버팀목이 되셨었죠. 그래가지고 일골 심지어 교화에 하곡동에서 마침 이제 그 사무아파트라고 방배동으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 애도 이윤정 씨라고 하는 분도 개성에서 오신 분인데 네. 원불교 은혜를 참 많이 보셨다고 서원을 세우시긴 했지만은 그분은 특별히 이렇게 물량적으로 무엇을 내놓으신다든가 마음은 간절했는데 네. 그 어른은 좀 그랬지만은 장타원님은 굉장히 저하고 하여튼 아주 콤비가 돼가지고 흑석 선교소를 갔는데 1년 막 넘으려고 하는데 그 집이 팔린다고 그래요. 근데 마땅한 교당 부지가 교당할 만한 장소가 지금같이 빌딩이 있다든가 좀 면모가 큰 집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전세라도 얻어서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집 보러 다니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 교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었어요. 입교하신 교도들, 네. 시골에서 다니던 교도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일 목재를 하는 교도를 만나셨어요. 목재상회를 하는. 그러니까는 그분을 만나니까 집을 조그만하게 지어봐도 될까 해가지고 그동안 또 원남교당 바로 밑에가 1년 정종 하는 그 경종 파는 그런 거 불전도구 파는 데가 있어요. 네. 네. 우리는 일본에서 수입만 해오는 줄 알았더니 네. 그것을 제가 지방에 소개해가지고 경종을 팔기도 하고 또 원남 교도들이 같이 오셔서 이제 가끔 오셔서 불전 헌공도 하시고 또 저희들 또 애썼다고 얼마씩 주시는 그 손별금이란 거예요. 네. 그것도 좀 있었고 그런 거 밑자본이 있어서 그것으로 네. 마침 50평 대지를 살 수가 있어가지고 그 집을 조그마하게 지었죠. 생활관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풍금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참 제가 하루도 안 빼고 순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장타오님도 그 저기 발톱이 빠질 정도로 아이고. 같이 순교를 다니면서 그 교당을 짓고 그 조그마한 교당도 우리는 그때 당시 그냥 큰 고대 강실보다 더 커다랗게 생각을 하고 예. 7월 달에 봉불식을 했던 것 같으네요. 그래서 봉불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분씩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웃에서 소개도 해주고 교당에 좀 면모를 갖추니까 예, 이제 예, 좀 예. 그리고 제가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를 하나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반파밭도
80동에 누가 계신다고 네네. 딱 갔더니 그 가정부가 나오시더라고. 네. 잠깐요. 그랬더니 다시 들어가시더니 음. 안방에 서는 이야기가 들어요. 네. 없다고 그러지 그랬냐. 그래. 네. 외출했다고 해라. 네. 그래요. 그러더니 그 말 듣고는 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더니 그분이 자기 큰 자제 생일이 돌아왔던가 봐요. 생일을 계기로 교당을 자녀들이 사남매가 되는데 생일을 드리고 하다가 어느 날은 제가 여기 기념되게 뭐 하나 선물하고 싶은데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올겐을 썼어요. 근데 피아노를 사주면 좋겠다 했더니 피아노를 사주고 그분이 나중에 참 큰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시주꾼이 되셨었어요. 입교를 또 하시고. 입교도 하시고. 네. 입교는 이미 네. 하셨던가 그래요. 군산에서가 살았던 분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순교를 다니고 해가지고 강습을 하면은 그때 성타님을 모시고 하고 또 누구를 모시고 했는데 네. 성타님 하실 때가 제일 성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법당이 가득 차서 네. 입추 여지가 없으니까 네네. 복도까지 신발장까지 다 어이구, 가득 그 정도까지 찼어요. 많이 오셨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미 제가 거기서 6년이 다 될 무렵이었던가 봐요. 근데 인사기가 돼서 이동하라고 하는데 교도님들이 그것을 알으셔가지고 지금 막 교화가 이렇게 불을 붙여갖고 네, 되는데 네, 네. 이때 이동하면 안 되고 그때 이 교당이 좁으니까 뭔가 새로운 그 교화장을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고 교화장을 보러 다닐 때였었어요. 그래서 교도님들이 아마 교구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던가 봐요. 그래서 네. 2년을 더 연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교도가 한 분 계셔가지고 네. 지금 현재 방백교당 그 터전을 그분이 이렇게 또 소개해서 사게 되었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지금 흑석 선교소였잖아요. 네. 선교소에서 명칭이 좀 2번이나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흑석 선교소, 네. 흑석 선교소일 때는 네네. 바로 그 우리 서울회관에서 네. 한 500m나 되는 아. 1k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었어요. 아주 구옥으로. 네. 그때 그 집에는 아주 집이 좀 험상궂게 있어서 그러나 이게 여다지 문이 아니고 미다지 문이었었어요. 네, 네. 그 미다지 문을 이렇게 제거하면은 법회를 몇십 명이 볼 수 있겠다, 한 30명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네. 그 집을 전세를 얻었는데 집이 험하게 생겼으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물으러 와요. 자기 이사를 가는데 날짜가 좋겠느냐. 점집인 줄 알았나 자기 보네. 아들이 아이고. 고3인데 어디로 가야 합격을 하겠느냐. 그런 물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마침 그 집이 이제 팔리는 바람에 어디를 우리가 생각을 했냐면 반포 아파트에 사람들이 그때는 거기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반포 아파트 사람을 유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반포 아파트 건너 이수교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수교에다 50평을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어떤 가정에서 지었는지 하여튼 그렇게 신나게 지었었어요. 그때 신바람 났지요. 네네네. 젊고 이제 그러니까 네. 그래갖고 7월 17일 날인가 네. 공불식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교무 강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리 강습을 하고 그때는 교리 강습이 참 많았었네요. 네. 여러 강사를 모신 중에서도 성타원 이성신 교무님 모셨을 때가 네. 제일로 성황했던가 봐요. 네. 아마 다른 교당에서도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교무님이 한참 설법하시다가 네. 12시쯤 되니까 네. 야 지금 시간 다 되지 않았냐 하니까 어떤 교도님 한 분은 네. 교무님 저 시계 좀 떼버리세요 할 정도로 재밌으셔서. 아주 재밌게 네. 이 교리 강습을 하다 보니까 되게 교리 강습을 할 때는 우리가 막 주선해서 많이 모아놓으면 한 분 하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 할 때는 계속 사람이 더 많아져서 더 성황을 이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시 교당을 하나 더 이렇게 마련을? 증축은 할 수 없고 네. 마련을 해야 되겠다,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교당을 부지를 보다 보니까 방배동 현재 지금 있는 부지를 네. 교도 한 분이 소개해가지고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또 거기다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비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요. 네. 그래서 그때는 어느 건설회사에다가 의뢰하려고 봤더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침 교도님이 자청해서 네. 내가 건축에 조예가 있다. 어. 하고 두 분이 나타났어요. 아. 박홍렬 교도님하고 김건희 씨가. 음.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감명을 하면서 아, 직영으로 직영을 지었어요. 직영 공사를 하셨구나. 예, 직영 공사를 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진 집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당도 면모를 갖추고 크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뭔가 교당을 지려면은 건축 기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때 상당히 그 교도수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불어나고 그랬던가 희사계로 해자. 개요? 일본부터 개? 희사계. 예. 아, 교도님들이 개를 들으셨어요? 그때는 기금 뭐 마련으로? 은행에 예금을 한다든가 그것은 네네. 없었어요. 다만 네. 돈을 좀 우리 모아진 돈을 어느 교도님 이름으로 아파트를 하나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네. 그것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예. 그때 돈으로 750만 원이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또 예. 큰 오. 수확이었었네요. 오. 교도가 또 직영으로 지었고 음. 교도님들이 24개 개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네. 그 사당동에 산동네에 살거든요. 이 경천 교도님이라고. 네. 그분이 자기가 일본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게 모든 교도님들이 다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나도 하겠다. 아이고, 나도 하겠다. 그렇게 그러셔가지고 세상에, 교도님들이. 24개가 다 이루어졌는데 남자 모임을 원목회라고 하고 여자분들 나이 좀 드신 분들을 정진회라고 하고 나이 젊은 분들을 원아이라 해서 이렇게 세 그룹의 그런 단체를 했어요. 아, 그렇게. 그러다가 차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좀 기초가 잡혀지니까 원목회는 청년회를 후원해주고 예, 예. 정진회는 학생회를 후원해주고 어. 원아이는 어린이를 후원하자. 제가 거기서 8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성장해서 학생회가 되고 학생이 성장해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그래서 그때는 청소년 교화가 참 활발했고 일반 교화도 아마 평균 출석이 100명이 훨씬 넘었었어요. 그러면 교당을 제대로 그렇게 의자를 일반 갖춰서. 교화를 개척 교화를 하시면서도 일반 교화를 하시면서 어린이 학생 청년까지 다 그냥 법회 개설을 하시면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그 김건희 씨 교도가 참 네네. 그 사무적인 그런 일을 참 잘하고 그분이 결혼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부귀물 못지않게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분이 교화 딱 저기 보조자가 하고 역할을. 그리고 장타원 김현덕 주면 얼마나 또 교도들을 이렇게 잘 다독거리면서 잘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대단함이 다 협력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그 정성과 피땀 어린 그 결과로 지금의 방배교당이 이루어졌군요. 그럼요. 그래서 교화도 굉장히 그때는 또 활발했고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들이 참 좋았었어요. 서로가 또 이렇게 유대관계를 유대관계가, 맺으니까 네. 참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